안녕하세요. 손잡고 운영위원 윤지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택배 주문 많이 하시죠? 이번에는 택배업계 시장 점유율 1위인 CJ 대한통운이 택배기사 2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CJ 대한통운에 소속된 택배기사가 한 18,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들 대부분은 대리점주, 하청업체죠. 이 대리점주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CJ 대한통운과 직접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 수는 1,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CJ 대한통운이랑 계약을 맺었든 아니면 대리점주와 계약을 맺었든 사실 모든 택배기사들의 계약 조건, 노동 조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CJ 대한통운이 정한 시스템 하에서 택배기사들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배기사들이 택배노조를 만들고 CJ 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짜 노동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저는 택배기사들이 배송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브 터미널에 모인 물건을 각자의 배송 구역에 따라 분류하고 배송 순서에 맞추어 택배 차량에 적재하는 일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 분류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분류 작업이 통상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굉장한 과로인 거죠. 그리고 이 과로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가 없다라고 합니다. 택배기사들은 본인들은 배송 업무만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에 없는 분류 작업까지 하려니 억울하겠죠. 실제로 이러한 과로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택배기사들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집단적으로 택배노조에서 분류 작업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CJ 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들에게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합니다. 그럼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택배기사들도 노조법상 근로자이고 쟁행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분류작업 거부는 적법한 쟁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배송 업무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피고들이 일부 방해를 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라는 것과 이 일부 방해행위 상의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지만 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뛰어넘습니다. 택배기사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노동자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CJ 대한통운이 아니라 대리점, 즉 하청업체라고 판결한 것은 아쉽습니다만 노조마저 부정당했던 택배기사들의 쟁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참고로 최근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CJ 대한통운이 이들 택배기사, 대리점주와 계약을 했든 CJ 대한통운과 직접 계약을 했든 모든 택배기사들의 사용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